반갑습니다. 옹두루입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 여행을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으로 왔는데요. 장모님이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해가지고 와이프랑 첫째, 둘째랑 2월 1일부터 5일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지금 비도 옵니다. 제가 여행지에 오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숙소 주변을 한 바퀴 달리거나 걷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새롭더라고요. 새로운 에너지가 좀 얻어지는 것 같고, 지금 날씨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제주의 기운을 잘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쿠아플래닛 옆에 있는 피닉스 아일랜드거든요. 거기 1박 묵고 저희는 시나월드 서머셋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어제 일정은 거의 숙소 와가지고 짐 풀고 밥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딸이 열이 조금씩 오르더니 차 안에서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힘들어 하다가 갑자기 토를 해버려서 열심히 또 치우고, 또 숙소 와서는 열이 올라가지고 해열제 먹이고, 새벽에도 2-3시간에 한 번씩 깨고, 또 둘째 아들은 집에 가자고 엄청 뗐어가지고 거의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입니다. 저는 공유 오피스를 인수하고 이렇게 장기간 내부에 나와 있는 건 처음인데,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쓰레기 비울 거 비우고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게 세팅을 해두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주 자리가 만실이 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문의 전화만 몇 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일은 제가 원고를 한 주 동안 써야 될 것을 미리 다 써놓은 상태고, 제가 써야 될 것은 예약 발행을 하고, 또 원고 작가에게 맡길 거는 초안을 다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미리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제주도 여행은 교사일 때는 정말 쉽게 갔던 그런 여행지였고, 저랑 와이프랑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다녀오고, 신혼여행도 캐나다로 다녀오고,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거는 부부 교차에서 정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제주도 여행 한번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애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발이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제주도 여행 한번 하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 여행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어서 와이프랑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처가살이를 한 지 꽤 됐어요. 한 2년 정도? 2년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처가에 들어온 이유는 안타깝게 저희 장인어른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4년도 가을쯤에 갑작스럽게 췌장암 진단을 받고, 거의 그 진단 받은 지 3개월 만에 빠르게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하던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굉장히 두 분이 사이도 좋으시고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거의 60 중반에 이렇게 빨리 가버리시니까 정말 장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빈 자리를 저희 채워드리기 위해서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정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한 번씩 이렇게 장모님이 휴가가 날 때가 있는데 또 제주도로 오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오늘이 2월 2일 월요일인데, 사실 어제 아이가 토하고 열나고 새벽에 힘들어하니까 이거 괜히 왔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첫날이니까 좀 즐겁게 놀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정말 짧게 살다가 짧게 가는 인생,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경험하면 왠지 모를 인생의 허무함,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23년도 7월에는 저희 아버지가 빠르게 돌아가셨고, 다른 암이었지만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1년 좀 지나서 이렇게 장인어른이 가시니까 두 분의 어떤 죽음을 보면서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이 정말 신실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절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요. 분양권을 하나 살 기회도 있었는데 이거조차 욕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작은 집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있으면 무조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또 목공일, 공구 같은 걸 엄청 잘 다루시거든요. 거의 인테리어 업자 수준이에요. 제가 신혼여행을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싱크대 철거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로 다 뜯어내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주변에 자기 지인분들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 작은 책상, 의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뚝딱뚝딱 다 만드시고요.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허함이 크시겠죠. 조금이나마 이 바다 보시면서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좀 쓸쓸했어요, 장례식이. 제가 유튜브에서는 뭐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죄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어머니한테도 잘못 많이 했고 폭행 외에도 각종 자잘한 범죄 사고를 좀 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일 때도 일용직으로 생활하시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건강은 계속 나빠지는데 그냥 하루하루 돈 벌어서 그날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한 번씩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면 돈 좀 달라 뭐 이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반갑지는 않았죠. 이미 형은 연을 끊은 지 오래고 저는 그래도 아버지라는 생각에 핏줄이라는 생각에 그래도 전화는 받고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나? 사실 돈 보내는 거 싫더라고요. 그거 보내봤자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바뀌지 않는 거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책이라도 선물을 하자. 그래서 책도 선물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고시원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아산병원으로 입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중환자실로 옮겨주셨고 정말 저는 그때 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고 아산병원 법무팀한테 전화를 받고 갈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차 안에서 사망하셨다는 이제 의사의 확인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는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 그냥 빨리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인생에 정말 안타까운 모든 거를 다 털어놓으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말을 서로 하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웠다. 못난 아빠였지만 정말 죽도록 미웠어요. 사실 죽도록 미웠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 보내시니까 정말 아버지로서 어떤 아빠가 돼야 될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같이 운동했던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둘째를 가졌더라고요. 많이 축하해줬고 또 그 친구는 정말 가끔씩 행사 때마다 보게 된 친구여서 저의 어떤 근황을 알고 있는, 나 이제 의원면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처음 만난 거죠. 1년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근황을 얘기하니까 좀 많이 놀라면서 축하한다고 잘 되고 있다고 해줬습니다. 또 주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 동기들, 친구들은 정말 승진을 향한 그 열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만난 친구는 이 과정이 사실 좀 재미가 없다. 열심히는 하고 있대. 내가 정말 AI 쪽으로 잘 하고 싶고 이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저한테. 제 생각에는 열정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어제 딱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의원면직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의원면직을 한 계기, 의원면직 한 과정 이런 거를 다 영상으로 담았지만 그럼에도 몰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근데 여기가 카페인 것 같은데 되게 이쁘네요. 잠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을 듣고 내가 진짜 뭐 때문에 의원면직을 한 거지? 학부모 민원? 학생 민원? 사실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교사로 보내고 싶지 않다, 이게 저는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는 삶, 이런 좀 추상적인 거는 제가 원하진 않고 어차피 저는 열심히 일할 거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대상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냐, 열정을 품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를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결국 동기부여죠. 저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과제가 주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느낌, 내가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요.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책이 있거든요. 고본영 선생님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책인데 그 책은 저한테 정말 많은 좀 울림을 주었어요. 그 책은 직장인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뼛속까지, 골수까지 다 갖다 버려요. 공감이 되는 게 정말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나를 발견하고 있는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잘 안 했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주어진 것에서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즉 저한테는 변화하지 않는 삶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거고 또 블로그를 하면서 필로피스도 운영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인생이 너무 정해져 있으면 저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좀 삶에 두근거림이 없다. 이런 생각들, 여러 생각들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퇴사 후의 삶이 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뤄 나가볼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쨍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운동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숨도 시렵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대본도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도 좀 컨텐츠를 만들 예정인데 어차피 볼 사람들만 본다. 이 영상은 저희 작은 구독자님들에게 삶의 어떤 좋은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폴로에스트? 어떻게 가야 되지? 저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두렸습니다.